아 계신데 빨리빨리 하자. 예. 그리고 막걸리 파티 하는 거야, 막걸리. 막걸리? 아저씨, 아까 이국용은 무슨 얘기했어? 뭐 둘이 얘기하던데. 저 사장님께서 일당에서 쓰라고 그래. 인심은 지가 쓰고 날더러 돈을 내라고 그래. 나 돈 없어. 영웅시대 마이너스 대역전의 서막과 거인의 위대한 복귀. 제1장 1만 5천 표의 기적, 한반도를 뒤흔든 역전극. 여러분, 인생에서 단 한 표가 운명을 바꾼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1963년 가을, 대한민국은 숨가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제5대 대통령 선거. 개표 초반 야당 후보인 윤보선이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가며 정권 교체의 서막이 오르는 듯 했습니다. 새벽까지만 해도 표 차이는 무려 13만 표.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몰표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박정희 후보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보선과 고흥 개표가 완료되면서 9천여 표를 뒤집었습니다. 라디오 중계차에 긴박한 목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집니다. 결국 최종 집계 결과 단 15만 6,026표 차이. 투표율 85%라는 뜨거운 열기 속에 박정희 후보가 당선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희망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패배였던 그날, 대한민국 현대사의 물줄기는 그렇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2장 7만 불의 눈물, 무너진 장남의 도주. 정치권이 선거 결과로 들썩일 때 세기건설의 장남 1국은 인생 최악의 암흑 속에 서 있었습니다. 아, 이거 어쩌지. 처음 내가 맡아서 해본 일인데 엉망이 돼버렸어. 7만 불이야. 7만 불이 공중으로 날아갔다고. 1국의 떨리는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을 울립니다. 당시 7만 불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일본에서 들여오기로 했던 핵심 자재들이 브로커의 정교한 사기극에 휘말려 증발해버린 겁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자재가 없어 인부들은 삽을 내려놓고 담배만 피워대고 협력업체 소장들의 독촉 전화는 본사 전화기를 불태울 기세입니다. 1국은 이 거대한 파국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책임감보다 두려움이, 자존심보다 수치심이 앞선 장남의 나약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동생 2국이 그를 찾아 헤맨 끝에 발견한 곳은 허름한 술집. 형님,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7만 불 날렸다고 인생이 끝난 줄 아세요? 2국은 형을 억지로 끌어냅니다. 제3장 거인의 불호령, 도망치는 노문 경영자 자격 없다. 드디어 천대호 사장 앞에 선 두 아들. 천 사장의 얼굴은 북극의 빙하처럼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날아간 7만 불이 아니야.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술 마시고 도망 다니는 놈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천 사장의 호통이 떨어지자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얼음판이 됩니다. 너처럼 술 마시고 숨는 놈은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야. 하지만 천 사장은 아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한 기회를 줍니다. 경리부에 얘기해서 7만 불 다시 타라. 네가 맡아서 끝까지 해봐. 책임졌으면 끝을 봐야지.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고 말면 어떡할 거야.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는 아버지의 엄격하지만 깊은 신뢰. 1국은 눈물을 훔치며 다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제사장 상노가다가 된 도련님 현장의 부활. 현장으로 돌아온 1국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학파 도련님의 티를 벗어던지고 흙먼지 구덩이 속으로 뛰어듭니다. 자, 빨리빨리 하자고. 사장님도 와 계신데 늦장 부릴 거야? 오늘 공기 맞추면 내가 막걸리 파티 쏜다. 1국은 인부들과 함께 땀 흘리며 도면을 해석하고 자재 수급을 진두지휘합니다. 현장 소장들은 입을 모아 칭찬합니다. 1국씨 말이에요. 아주 노가다 중에 상노가다입니다. 오자마자 일꾼들을 당당히 휘어잡았습니다. 1국은 자신의 일당을 털어 인부들에게 돼지고기찌개와 막걸리를 대접하며 마음을 얻습니다. 실패의 쓴맛이 그를 진짜 건설인으로 만든 겁니다. 천 사장은 멀리서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신건무자식, 인심은 지가 쓰고 돈은 나더러 내라니.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제5장 3분 폭리의 덕, 국대호의 위기와 야망.
한편 대한물산의 국대호 사장은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3분 폭리 사건. 설탕, 밀가루, 시멘트 가격을 올려 국민들의 고열을 짜냈다는 비난이 신문 지면을 도배합니다. 설탕값이 300%나 올랐다고? 국민들이 우리를 도둑놈으로 볼 거 아니야. 국 사장은 노발대 바랍니다. 아들 철민은 경영상의 정당한 이익이라고 강변하지만 민심은 이미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국 사장은 이 위기를 돌파할 핵심 무기가 언론임을 직감합니다. 언론이라는 거는 비켜가면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방송국 세우고 신문사 만들어서 직접 진실을 말해야 해. 국 사장은 자유당 시절의 언론 거물 홍종우를 영입하기 위해 삼고초려합니다. 선생님, 저 장사꾼입니다. 하지만 돈만 아는 노문 사람 구실 못합니다. 이 혼란한 사회에 정의를 구현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이는 거인의 모습에 홍종울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육장 시멘트 공장 준공, 조국 근대화의 심장이 뛰다. 드디어 단양에 우뚝 솟은 거대한 시멘트 공장.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준공식이 열립니다. 천 사장, 이렇게 엄청난 공장을 어떻게 지었소? 대통령의 질문에 천 사장은 결연하게 답합니다. 각하께서 계시는 한, 이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는 건설의 쌀이자 조국 근대화의 기초였습니다. 공장 밖은 여전히 학생들의 시위와 최루탄 연기로 자욱하지만 공장 안의 기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혁명이란 항상 외로운 법이지. 천 사장도 한 사람의 혁명가요. 조국 근대화 건설의 앞장을 서고 있으니 말이요. 대통령의 격려에 천 사장은 다시 한번 사명감을 다집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우리 몫은 해야 합니다. 시련을 먹고 자란 거인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전의 성급함과 7만 불의 절망을 딛고 일어선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일국은 도망쳤지만 아버지의 매질 아래 다시 일어섰고 국대호는 비난 속에서도 언론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영웅과 범인을 가릅니다. 흙먼지 묻은 양복을 입고 현장을 누비던 그들의 집념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현장에서도 오늘의 일국처럼 실패를 기회로 바꾸는 뜨거운 에너지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